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과 윌리엄 오닐의 버블 탐지 6가지 체크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강보와 나스닥과 S&P 500이 약과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역시 금리 인하 기대였는데요. 희비가 교차됐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와 PPI가 발표됐는데요. CPI는 시장 기대와 대체로 부합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으로 상승을 보인 반면에 PPI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 경우에는 CPI의 선행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장에 더욱 불안감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로만 보자면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11%가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매집 소식으로 인해서 큰 폭 상승하면서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2주 안에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5일 금요일에도 밸류에이션 과열 우려라는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상당히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이 보고서로 인해서 시장 심리에 약간의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엔 정말 달라야 한다.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P 500 주가 순자산 비율이 5.3배로 닷컴버블을 상회했고 주가 수익 비율이 1929년, 2000년, 2021년 버블 국면과 유사 수준이다. 과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과 금융사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지난주와 이번 주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더라도 전부 1% 내외의 좁은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3대 지수는 주간으로 보자면 소폭 상승했고요. 중소형주로 포진된 러셀 2000 지수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가장 주간 큰 폭 하락한 것은 금인데요. 금에는 관세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금에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체크 포인트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벤트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가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경로 분수령이 될 이벤트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8월 21일과 23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핵심 메시지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보자면 22일 금요일이 가장 큰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관망세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FOMC 회의록입니다. 8월 20일 날 있는데요. FOMC 회의록은 FOMC 정책 결정 회의 약 2주 후에 공개되는 상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뜯어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알고 있는 것은 2명이 금리 동결에 반대했다라는 것인데요. 또 다른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는지 자세하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는 월마트와 같은 유통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 지출과 물가 추세를 판별할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참고하시고요. 지난주 인플레이션 지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보시면 25p 인하 가능성은 소폭 오른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에 따라서 하루하루 변화폭이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좀 바뀐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는 남은 3번의 FOMC에서 각각 25bp씩 75bp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했다라고 하면
대폭 오른 PPI로 인해서 올해 두 차례 52p 이하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가 의견입니다. 단기 시장 변동, 잔잔한 단기 반등의 리듬. 전반적인 흐름은 스윙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S&P 500 2시간 차트를 갖고 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근 반등 흐름 요약.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은 최근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4.4%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중순 이후에 나타난 3번의 단기 반등 중 하나로 반등폭은 3.1에서 5.7% 사이였다. 차트를 보면 RSI가 과매도 상태에서 과매수 상태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반등과 신고점의 조합. 이렇게 단기 반등이 과매수 상태와 신고점을 동시에 만들어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러한 조합은 매우 강력한 단기 매매 시그널로 여겨진다. 현재와 같은 상승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 지점에서 또 한 차례 일시적 조정이 나올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런 조정은 큰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현재의 모습이 완만한 상승과 조정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전 하락의 깊이입니다. S&P 500이 이전 신고점을 찍은 후 7월 28일 이후 가장 깊었던 하락은 8월 1일에 1.8%였고 전체 조정폭은 3.5%에 그쳤다. 이는 5월 말에 있었던 조정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후 6월과 7월 강한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과 유사하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락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약세형 차트 패턴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얕은 상승과 조정의 모습이 현재 약세형 차트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하하 방향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의 포지션을 잡기가 애매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S&P 500 일간 차트를 갖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는 시장폭입니다. S&P 500의 내부 종목 상승 비율, 즉 시장폭을 보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두 거래일 연속 80% 이상의 종목이 상승한 날이었다. 이런 상황은 4월 중순 이후 처음 나온 일이다. 목요일에 분위기가 반전되어 30% 미만의 종목만 상승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졌던 4월 3일과 4일의 연속적인 급락, 각각 상승 비율이 16%와 3%가 나왔던 이와 같은 상황은 아직 재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하락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틀 연속 상승 종목 비율이 30%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직접적 신호는 아니지만 기초 체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즉 1일 상승 종목 비율이 30% 미만으로 이틀 연속 나오는지 체크하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약세 다이버전스 걱정해야 할까? 이번 주 S&P 500이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RSI는 이달 초 50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RSI는 68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과매수 구간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번 상황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약세 다이버전스인데요. 특히 공매도 세력은 이를 뚜렷한 약세 다이버전스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번에 비슷한 약세 다이버전스가 이미 과거 두 차례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당시에도 S&P 500 지수는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지만 RSI는 뒤처졌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이 현상은 일시적이었고 결국 지수 흐름을 따라가며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다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따라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번 역시 과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장 상황은 매번 다르고 보장된 것은 없다. 만약 이번 다이버전스가 더 큰 조정을 이끈다면 그때는 약세형 차트 패턴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기존에 두 번의 약세 다이버전스가 거짓 신호였고 이번에도 발견이 됐는데 과거의 패턴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약세 다이버전스로 실현되고 그와 같은 차트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조정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S&P 500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체크해야 할 것은
이 단기 상승 추세선 20일 이평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확실히 깨진다라고 하고 RSI가 50을 확실하게 하향 돌파한다라고 하면 기존보다는 더 깊은 조정의 양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견고한 흐름이 지속이다. 깬다라고 하면 51평선과 맞물리는 주요 단기 지지선인 6200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입니다. 미국 증시 버블 가능성, 기술적인 정점 탐지 방법,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의식, 지금은 버블일까? 4월 이후 미국 증시는 주도주와 적자, 투기주까지 동반 강세. 12개월 선행 PER은 22회 중반까지 올라와 밸류에이션 부담 확대. 하지만 PER만으로 버블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기술적 분석은 윌리엄 오닐의 버블 탐지 6가지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6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격 거래량의 비정상적 가속, 숨고르기 없이 직선 상승이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 51선 대비 이격 30에서 50% 이상. 세 번째는 주식 분할 2에서 4회 이상 빈발. 네 번째는 시장 상승 각도의 급격한 가속, 완만하다가 수직 상승하는 경우고요. 다섯 번째는 대중적 추격 매수 열풍, 신용융자 2년 저점 대비 100% 이상. 여섯 번째는 중소형 저품질 주식까지 동반 급등. 이 6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버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버블 사례를 보면 1929년 대공황 전에는 대중적 추격 매수 급격한 상승 각도, 1999년 닷컴 버블 때는 6가지 조건 모두 충족, 2020년에서 21년 팬데믹 버블에서는 대부분 충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은 윌리엄 오닐의 버블 탐지 6가지 체크 리스크로만 판단하자면 조건 충족도가 낮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의 경우 상승 채널 하단에 있고 비정상적인 가속이 아니고 주도주 엔비디아, 팔런티어 등은 이격도가 40% 이하이다. 주식 분할 2에서 4회 이상 사례가 없고 지수 상승 각도는 2023년과 24년과 유사하다. 신용 매수는 2년 저점 대비 플러스 50%, 역사적 버블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고 일부 중소형주 강세가 있으나 전반적인 형세는 아니다. 과거 버블 사례 기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시기와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전략적 시사점을 단기 기술적 과열로 인해서 주도주, 테마주 급등, 8, 9월 추격 매수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중기 관점에서는 아직은 지속 불가능한 과열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는 6가지 체크리스트에서 하나 둘씩 조건이 충족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해라. 이와 같은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차후 추가적으로 윌리엄 오닐의 버블 탐지 6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과 개별 증권사 의견은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한 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